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과학탐구 가르치고 있는 김예은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만나서 반갑습니다.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예비 고1 설명회 시작하기에 앞서 제 소개를 먼저 조금 해드릴게요. 제 받으신 유인물 자료 중에 이렇게 제 얼굴 나와 있는 거 한번 보실까요? 네, 저는 주로 중고등학교 과학 탐구, 내신 수능 강의하고 있고요. 또 초등학생과 중학생 대상으로 과학 인문학 논술과 독서 토론 강의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이들이 내신과 수능 그리고 입시에서 필요한 과학 논술도 요즘 보잖아요. 거기에 필요한 이제 인문학 논술 같은 것들 옆에서 첨삭도 해주고 이렇게 하는 강의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보시면은 초중고 개통과학이라고 제가 써놨는데요. 어머님들, 아버님들 밖에 오늘 나가시다가 뒤에 이제 강의실에 보시면은 문에 개통과학표라는 거를 보실 수 있으신데요. 개통수학이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아이가 부족한 단원들만 이제 타고 올라가서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통하는 과목들 이것들만 골라서 공부할 수 있는 게 개통수학이잖아요. 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학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이전 학년에서 해결이 되지 않았다면 다시 쫓아가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네, 저는 항상 부족한 부분이 보이는 학생들 개통과학의 스타일로 가르치고 있고요. 가장 과학적인 과학 공부는 사실 저희 모두가 알고 있듯이 공부에는 왕도도 없고 정도도 없잖아요. 하지만 항상 공부를 잘하고 공부를 좋아하고 성적을 잘 내고 성과를 잘 내는 사람들이 하는 학습법은 정해져 있거든요. 네, 그 부분을 학생들마다 조금씩 스타일을 바꿔가면서 적용시켜주는 게 제가 가르치는 방법입니다. 또 저는 이제 화학과 생명과학 둘 다 전공을 했어서 이 두 부분에 있어서 아이들 내신과 수능 전문적으로 가르치고 있고요. 네, 뒤로 한 장 넘겨주시면 오늘 설명을 드리고 싶은 내용들을 제가 순서를 적어놨는데요. 앞에 이제 많은 훌륭한 선생님들이 설명 잘 해주셨죠. 정말 많은 게 바뀌잖아요. 입시만 바뀌는 것도 아니고 교과도 바뀌잖아요. 진짜 혼란스럽죠. 네. 저희 같은 이제 교육 전문가들도 이걸 한 번에 이해하기 너무 어려워가지고 정말 저희끼리 토론도 많이 하고 공부도 하고 이것저것 알아보면서 이 설명회를 준비를 했어요. 최대한 아시기 쉽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요. 이 교과 개정은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학교별 편제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비고일 과탐 로드맵을 조금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또 이제 제 과학 수업 스타일 좀 안내를 해드리고요. 학생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을 위한 목표는 어떤 것인지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뒤로 한 장만 넘어가 주시면 영어, 국어, 수학 이런 주요 과목이라고 하죠. 이 세 가지 과목과는 다르게 희한하게 이번 개편안에서는요. 과탐이랑 사탐이 엄청나게 많이 바뀌어요. 네. 학생이신가요? 혹시? 네. 혹시 들어보셨어요? 어떻게 바뀌는지? 안 들어봤어요? 네. 보통 저희가 상식선에서 생각을 하기로는요, 이과 계열 가는 학생들은 과탐을 중점적으로 공부하고, 이제 문과 계열 가는 학생들은 사탐 중점적으로 공부하고, 예체능 공부하는 학생들은 보통 사탐 많이 하죠.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뒤집혀서 바뀌는 게요. 1학년들이 전부 다 통합과학과 통합사회를 중점적으로 공부를 하게 되고요. 이때 배웠던 과목을 가지고 이제 3학년 때 수능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이에 2년의 공백을 어떻게 채우냐, 이게 이제 궁금하실 거예요. 네, 내신 1학년 먼저 보시면요. 성적 산출, 절대평가랑 상대평가 같이 들어간다고 나와 있고요. 통합과학이 원래는 1년짜리 과목이었어요. 근데 1학기랑 2학기 과목으로 나눠져서 단원들도 새롭게 편제가 되었고요. 새로운 단원도 추가되었고요. 내용도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아이들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왔기 때문에 감염병에 대한 것, 면역에 대한 것, 그리고 최신 기술에 대한 것, 이런 것들 많이 나오고요. 또 AI
같이 사는 시대죠. 그 AI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2학년, 3학년 과목 보시면은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이렇게 있는데 제가 뒤에 편제표 설명해드리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거예요. 융합 선택이라는 과목도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이렇게 적어두셔도 돼요. 융합 선택에는 어떤 과목이 있냐면 융합과학 탐구, 과학의 역사와 문화, 기후변화와 환경생태 이렇게 세 가지 있는데 크게 중요한 과목이 아니다 보니까 제가 여기에 넣지는 않았어요.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일반 선택 과목 중에 물화생지, 저희한테 익숙한 과목명 보이시죠? 이 부분이요. 아예 단원들이 또 새롭게 편제가 되면서 저희가 보통 알고 있던 고등학교 2학년의 원과목 수준이지만 또 새로운 단원들도 추가되어 있고 빠지는 개념들도 있고 그래서 기존의 예습을 미리 진행을 했더라도 현행에 들어가면 좀 우왕좌왕할 수 있는 부분이 생깁니다. 또 진로 선택 같은 경우에는 학교별로 편제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선택을 할 수 있는 시기도 다 다르고요. 선택할 수 있는 가지수도 다릅니다. 네, 수능과학을 보시면요. 상대평가 고등급 때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고요. 무조건 통합과학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에 보시면 대학 입학처의 수능 약화 추세라고 제가 적어놨는데요. 제가 대학교 고학년이죠. 3학년, 4학년 시절 그리고 대학원 시절 이렇게 쭉 조교 생활을 되게 열심히 했었어요. 조교 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장점 아닌 장점이 있냐면 교수님들이 학생을 뽑는 그 수시 입시철에 그 지원 조교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생을 뽑는 조교로도 있어 봤고요. 대학원생을 뽑는 조교로도 꽤 오래 있어 봤어요. 그렇게 봤을 때 물론 제가 거기에 이제 관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어쩌면 이렇게 듣는 정보들이 있잖아요. 교수님들은 매년 고민하세요. 얘를 어떻게 가르치지? 면접 한번 보고 오시면 그리고 또 논술 한번 채점하고 오시면 아이들이 작년보다 조금 수준이 떨어진다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고 조금 수준이 높다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근데 그 기준을 제가 좀 이렇게 파악을 해보면요. 이 아이가 이제까지 배워왔던 것들을 자기가 얼만큼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를 파악하는 능력이 있는 애들이 많으면 얘네 가르칠만 하다. 없는 애들이 많으면 얘네를 어떻게 대학에 입학시켜서 가르치지? 약간 이런 고민을 하시거든요. 이거 네 글자로 줄여서 메타인지라고 하죠. 네, 메타인지가 조금 깨어 있어야지 대학 입시에도 유리하게 될 거예요. 특히 이번에 개편이 되면서 수능이 완전 약화되잖아요. 왜 수능이 약화돼요? 통합과학이 완전 1학년 수준인데 1학년 수준의 과학 지식을 대학 수학 능력 평가 시험으로 본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래도 많은 입시 제도들이 개편이 될 거고 학교들에서도 이제 많은 이제 대안책을 내놓을 텐데 거기에서 이제 가장 중점적으로 보게 될 거는 정말 얘가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정말 뭐는 모른다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지, 자기 논리가 맞는 논리라고 논증을 확실히 펼칠 수 있는지 이걸 중점적으로 보게 될 것 같거든요. 네, 요거 이제 생각하시면서 앞으로 로드맵도 잘 짜주시면 될 것 같아요. 뒷장 보시기 전에요. 그 추가로 나눠드린 요 편제표가 있을 거예요. 네, 이게 이제 이번에 1학년 입학하는 학생들을 이렇게 3년 동안 가르치겠다라고 이제 학교마다 과목 개설한 거를 이제 알려준 표예요. 제일 첫 장에는 중앙고가 있을 거고요. 뒷장에 과천여고, 그 뒷장에는 과천고가 있을 거고, 그 뒤에는 외고 이렇게 있을 텐데 맞을까요, 순서가? 네, 맞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과천에서는 과학 중점고가 과학 중앙고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이 학교를 중점적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맨 뒷장에 슬라이드가 하나 있습니다. 요거랑 같은 슬라이드인데 한번 보시면요. 제가 여기에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융합 선택, 과학 계열 선택 이렇게 써놨어요. 이게 뭐냐면 혹시 필요하시면 적으셔도 돼요. 일반 선택은 대부분의 학교가 좀 이렇게 일반적으로 2학년 때 듣게끔 하는 과목이에요. 수준은 제가 아까 잠깐 언급 드렸듯이 현재 고등학교 2학년에 있는 물화생지 원수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진로 선택은요. 우리가 원래 생각하던 대로 이과 계열을 가고 싶으면 진로 선택 과목 몇 가지 이제 추가해서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융합선택은요, 이거과는 조금 다른 개념의 내용들, 정말 과학 교양 같은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꼭 이과 학생이 아니고 문과 학생들이더라도 학점을 채우기 위해 들으실 수 있는 그런 과목이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맨 뒤에 과학 계열 선택이라는 게 있는데 저게 조금 특이하죠. 저거는 기존에 과학고등학교 다니던 학생들만 들을 수 있던 과목이에요. 고급 물리학, 고급 화학, 고급 생물학, 고급 지구과학 이런 것들이 이번 대입 개편이 되고 이번 교과 개정이 되면서 일반고, 특히 과학 중점고들이 좀 이걸 개설해서 꼭 과학고를 가지 않는 아이들이더라도 좀 이런 걸 들을 수 있게 해주면 어떨까라고 이제 열어준 과목이거든요. 근데 이제 중앙고의 그 편제표를 보시면은 이게 편제가 되어 있기는 한데요, 3학년 때. 이건 실제적으로 개설할지는 사실 지금은 약간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드리기 조금 어려운 부분인 것 같기는 해요. 아무래도 일반고 학생들이 그냥 일반적인 학원을 다니면서 공부를 하기엔 조금 어려운 내용들도 많고요. 학교가 이 네 과목을 개설한다고 해서 여기에 뒷받침되는 다른 활동들을 효과적으로 밀어줄 거라는 보장이 아직 사실 좀 없기 때문에 이건 좀 지켜보셔야 되는 내용인 것 같긴 합니다. 네, 옆에 제가 학생 A의 사례를 써놨는데요. 어떤 식으로 이 과목들을 선택을 하면 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슬라이드에 따로 잘라가지고 둔 내용이 여기 보시면 요 내용이에요. 요 내용만 잘라서 붙여놓은 거거든요. 네, 보시면요. 이제 2학년, 맨 왼쪽 끝에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 3학년 2학기예요. 네, 2학년 1학기 때는 아무래도 화학과 생명과학 이렇게 일반적으로 선택을 하겠죠. 아이들이 3학점짜리 과목을. 그 다음에 보시면요. 텍4, 그러니까 4가지 과목 선택해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나머지 2가지 과목 중에서는 아무래도 내가 이과에 갈 것이다. 하지만 공통으로 들어가는 과목이 아니고 선택 과목이기 때문에 조금 내신에서 부담을 줄이면서 가고 싶다라고 하면 이제 수학에선 기하 선택을 들어도 되고요. 아니면 뭐 계열, 과학 과제 연구 이런 거 들어도 되고요. 이렇게 들었을 때 제 생각에는 이게 이제 세특 같은 데에 한 줄 적기 굉장히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아이가 정말 이공 계열에 관심이 많아서 선택 과목에서 안 들어도 되는데 수학 듣고 계열 과목 들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2학기 때도 수학과 관련된 실용 통계 과목이 있고요. 물리학, 지구과학 이건 학점 따야 돼서 내신 따야 돼가지고 들어야 되는 과목이고요. 진로 보시면 세포와 물질대사 이런 게 있어요. 요거는 이제 사실 생명과학과 관련된 부분인데 1학기 때 생명과학 공부를 했기 때문에 세포와 물질대사 충분히 공부를 해볼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아이가 조금 좋아하고 흥미있어하고 성적을 잘 낼 수 있을 것 같다, 자신 있어하는 과목들을 좀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3학년 때는 제가 미적분 2라고 적어놨는데 아마 저걸 선택하는 학생이 없을 것 같기는 해요. 너무 어렵기도 하고요. 이거 줄어들었다고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아이들은 지금. 네. 그래서 아무튼 예시로 적어드린 거니까 한번 보시고요. 진로 과목 같은 경우에는 화학 반응의 세계, 생물의 유전 이렇게 하시면 괜찮고요. 융합, 과학의 역사, 문화 이런 과목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정말 교양 수업 듣듯이 EBS 뭐 다큐멘터리 보는 것처럼 편안하게 들으면서 소화할 수 있는 과목이라 한번 넣어드렸습니다. 2학기도 마찬가지고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네,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이런 건 이제 일반적인 이야기고 우리가 이제 지식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이야기라면 사실 저희가 여기 모인 이유는 우리 애는 대체 뭘 공부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궁금해서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중하위권 학생부터 로드맵을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시점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이제 기말고사가 거의 다 마무리되는 시점입니다. 그렇죠? 3학년 2학기 기말고사가 마무리되고 이제 이 겨울이 굉장히 길어요. 생각보다. 네, 기말 끝나자마자 시작하면요 거의 방학을 3달로 쓸 수 있는 기간이에요. 이 기간 동안요 중하위권 학생들은 거의 다 예습이 안 돼 있을 가능성이 많고요. 과학, 용어 어려워. 과학, 수학 같아. 과학에 영어가 왜 나와? 뭔 말인지 모르겠어. 너무 이해가 안 가. 이런 학생들이 사실 태반이에요. 이런 학생들이요 지금부터라도 현행 개념 시작을 해야 됩니다. 현행 개념을 시작하는데 냅다 그냥 오투 사가지고 거기 있는 거 밑줄 긋고 인강 대충 이렇게 보면서 문제만 풀고 이런 식으로 넘어가 버리면 그거 현행 예습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시기에 오는 학생들 전부 다 자기 손으로 노트 필기 하기 시킵니다.
노트 필기하면서 내가 중학교 3학년 동안 놓쳤던 개념이 뭔지, 내가 왜 고등학교 통합과학 내용에 있는 전기와 자기, 전자기유도 왜 모르는지, 내가 세포의 구성 왜 모르는지, 내가 원소기호 왜 못 외우고 있는지, 이거를 왜를 다 타고 들어가서 아까 말씀드린 계통과학의 스타일로 공부할 수 있게 이때부터 지도를 하는 걸 포인트로 삼고 있고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게 세 번째 칸을 보시면은 1, 2학기 중 이때는 이제 개념 문풀 내신으로 들어가셔야지 이제 시기가 맞고요.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여름방학이 오면요. 이때 어떤 아이들은 이제 두 가지로 나뉩니다. 중하위권 학생들은요. 제가 여기 써드렸던 것처럼 2학기에 현행 개념 예습을 조금 어렵겠지만 두렵지만 시작하는 아이들이 있고요. 나는 아직 부족한 것 같아 이러면서 2학기 걸 시작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냥 2학기 현행. 뭐가 더 낫고 뭐가 더 나쁘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때 가서 이제 스타일대로 고르시면 되는 거고요. 그렇게 또 2학기가 지난 다음에 겨울방학에는 무조건 현행 개념 예습 들어가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위권 좀 볼게요. 제가 정말 신기한 게 다른 과목들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정말 신기한 게요. 과학 상위권 아이들은요. 진짜 자신감이 여기까지 있어요. 나는 잘해. 나는 과학 재밌어. 선생님 제가 막 다큐멘터리 어디서 봤는데 이건 왜 그런 거예요? 교과서에 나와요? 엄청 물어보거든요. 상위권 아이들의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호기심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과학에 있어서.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놓치지 않고 조금 더 심도 있는 현행 개념 예습 들어갑니다. 제가 아까 중하위권 말씀드릴 때랑 조금 차이가 있죠. 이 아이들은요. 노트 정리도 노트 정리인데요. 호기심을 채워주는 걸 좀 많이 제가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계통과학이 중하위권까지는 이전 계통이었다면요. 이 아이들부터는 이후 계통을 제가 언급을 하면서 수업을 많이 해요. 고2에 나오는 거, 3에 나오는 거, 때로는 대학 수준의 과학 강의까지도 개념을 설명을 하면서 진행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머릿속에 들어있는 게 풍부해져서 서술형 하나 답을 쓸 때도 굉장히 답변이 일취월장이에요. 너무 신기한 그런 효과가 있는 거고요. 이제 1학기, 2학기에는 심화 문풀 내신 대비로 들어갑니다. 이때부터는요, 상위권 아이들은 유형별로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개념들은 무조건 다 맞춘다. 무조건 다 맞추는데 몇 분 안에 다 맞춘다. 요걸 이제 목표로 삼아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심화 문풀을 들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여름방학부터는 2학기 현행이랑 2학년 선택 과목을 병행을 무조건 하셔야 돼요. 상위권 아이들은 무조건 하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왜냐면요. 이 아이들이 자신감이 너무 차있다 보니까 그냥 겨울에 하지 뭐 귀찮은데 여름엔 조금 수학하고 다른 것만 하고 하지 뭐 이러고 이제 겨울방학이 와버리면요. 늦어요. 그건 늦어요. 자신감 때문에 늦어버리는 거예요. 너무 아깝잖아요. 생각보다 일반 선택 과목이 아이들이 느끼기엔 어려워요. 그래서 한 번이라도 먼저 한 바퀴 돌리고 들어가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또 2학기가 지난 다음에 겨울방학이 오면은 이때부터는 이제 확실하게 현행 예습을 들어가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이래야지 아이들이 계속 상위권을 유지를 해요. 그래야지 2학년 3월에 들어가서도 계속 심화 문풀이 가능하고요.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물론 가능하면 지금 방학 3개월 쓸 수 있는 이 시간부터 이 2학년 선택 과목 조금 특강으로라도 들어두시는 게 좋기는 합니다. 근데 그거는 뭐 이제 재량껏 판단을 하시면 돼요. 어떤 아이들은 굉장히 부담을 느끼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거는 꼭 필수라고는 말씀을 해드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지금 생각이 난 게 제가 이번에 개설한 과목의 숫자가 이제 생각이 났는데 이번에 통합과학 예습반을 3클래스를 개설했어요. 3반을 개설했는데 그냥 요일별로 시간별로 선택하시기 쉽게 이렇게만 나눠놨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중하위권으로 나눠놓지는 않았어요. 아직 학생들이 어느 정도 이제 수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분반이 될 거기 때문에 네, 그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문의를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뒷장으로 좀 넘어갈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매 시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이거예요. 내가 지난 시간에 들었던 개념 어디까지 아는지, 어떤 거 모르는지, 내가 내 입술로 설명할 수 있는지, 내가 과제 어디까지 했고 안 했고를 내 머리로 기억하는지. 이게 정말 중요한 학습의 태도잖아요. 그렇죠? 아이들 물어보면요. 너 과제 했어? 아니. 어디까지 했는데?
몰라. 이런 애들이 태반이에요. 이렇게 되지 않을 수 있도록 관리를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모든 개념들 다 셀프 개념 노트 작성할 수 있게 해주고요. 오답 노트를 데이터베이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오답 노트 작성하는 방법도 되게 독특해요. 제가 가르쳐주는 방법이. 네, 그렇게 연습을 시키고요. 또 논술형 시험이 굉장히 중요해질 전망이기 때문에 논술 학원을 아무리 오래 다녀도 이 포인트를 잡지 않으면 과학 논술에서 완전 꽝이다 라고 이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냥 국어만 가르치는 논술학원과 과학을 잘 쓰는 논술은 또 달라요. 그래서 그 부분 중점적으로 대비를 시켜드리고요. 직보, 모의고사, 자체 교재 당연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뒷장 보시면 학생 관리 시스템 이렇게 있는데요. 제가 학생들과 평상시에 하는 약속이에요. 저한테 수업을 등록하러 와가지고 첫 시간 OT 때는 무조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수업 5분 전에 등원을 해야 한다. 너가 만약에 5분 밀리고 10분 밀리고 15분 밀린다. 그럼 넌 그냥 그 시간만큼 까이는 거야. 들어와서 앉아서 수업 준비하고 부시럭부시럭 거리는 그 시간이 공부하는 시간은 아니다라고 저는 확실하게 말을 해요. 초등학교 1학년한테도. 네,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야지 내 마인드셋 자체가 오늘 공부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 라고 이제 시작을 해야지만 수업을 들을 준비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수업 직후에 72시간 이내에 저는 카카오톡 채널로 다 과제 관리를 하는데요. 왜 72시간이냐? 이게 뇌과학자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인데 사람이 새로운 정보를 듣잖아요. 근데 이거를 사람에 따라서 48시간에서 72시간 이내에 복귀하지 않으면요. 나중에 똑같은 걸 또 들어도 새로운 정보라고 인식해요, 뇌는. 저는 그렇게 되는 게 너무 아까워요. 아이들이 와서 수업 듣는 2시간, 3시간이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이잖아요. 그 시간 열심히 수업 듣고 노트도 작성하고 해놓고 72시간 안에 복귀 안 해요. 그럼 또 새로운 정보가 되잖아요. 아깝기 때문에 이 룰을 꼭 지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모든 과제는 스스로 풀고 채점하고 오답노트 하는 게 기본입니다. 아직까지도 뭐 엄마들이 이렇게 채점해주는 고등학생이 있는데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어머님들이 채점을 안 해주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는 거를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스스로 알아야 되니까. 내가 여기서 동그라미를 많이 쳐서 이 단어는 잘하는구나. 많이 빗금을 그어서 잘 모르는구나. 몸으로도 알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자, 매시간 주차 테스트 준비되어 있고요. 등원하지 않는 날도 항상 카톡으로 질문 가능합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슬라이드가 하나 있는데 네, 맨 마지막에 보시면 제 수업의 목표는요, 그냥 똑똑하고 멋진 과학 잘하는 사람으로 아이들을 만들어주고 싶어요. 그냥 대학에 가기 위한 수단으로 삼는 거는 좀 아깝더라고요. 과학이라는 게 어머니 아버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게 인생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좀 많이 키워주잖아요. 되게 재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흥미를 좀 느끼고 이게 나의 대학 가는 거에도 도움이 되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아이들 가르치려고 합니다. 네, 설명 여기까지 드리고요. 질문하실 거 있으면 하셔도 됩니다.